특히 그 정은경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이해충돌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실체가 있는 의혹인가요? 또는 이분이 계속 해명을 하는데 그게 좀 납득이 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남편분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손세정제 관련된 주식에 이제 투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질병관리청장 하는 기간에 주식을 추가 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예요. 코로나를 막는 임무를 열심히 했고 그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 눈에 든 것이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니까 사실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을수록 거래가 남의 패를 보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니까 좀 투자가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이 너무 직접적인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늘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때인데 그때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됐겠느냐. 저는 계속 이 부분도 논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충격인 게 그 당시 코로나 시대에 이 정은경 총장이 얼마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초췌해지는 얼굴, 매일매일 하얘지는 머리.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은 적도 있어요. 잠은 좀 주무시냐 했더니 뭐 부족하지 않게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십시오. 대부분의 인터넷 댓글이 이거였거든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보다 너무 의혹이 많아가지고 정은경 후보자 관련해서 공직 생활할 때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사전 정보를 그러면 취득해서 한 것이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의사 정도 되고 그러고 이 코로나 정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어디 숨어 있다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참고를 해서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니까 이게 다 공개된 정보였고 이거를 더 비밀리에 더 알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했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정보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마스크 주라고 하는 FTN이는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창해 에탄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좀 보면서 참 본인의 그 결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 제의가 왔을 때 그걸 이제 거절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보수 정부, 진보 정부의 공직 인사 검증 담당한 분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검증 자료로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나 배경, 그 과정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그런 자리 제안이 왔을 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게 좀 문제인 거죠. 아마 이제 그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미리 사전에 했을 거예요. 이런 흠결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문제는 그걸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대신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밀어주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그 얘기를 많았어요. 주셨어요. 인사 검증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하다가 최종에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대요. 이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 가능합니다. 다라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검증 담당자는 인사권자한테 대통령한테 보고를 이런 사안에서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지명을 하죠. 근데 청문회 가보면 전혀 해명이 안 되고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까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정은경 장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그 실제적인 여론이 어떨지 이제 그렇게 올려놓는 거라고 보고 사실은 정인 장관은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 시기에 워낙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분이 그냥 그거로서 끝내기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뭘 사는지 집에 잘 못 소통할 수 있는 들어가시나 기회도 없었고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거는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추가적인 의혹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은경 후보자는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나 보건 외에도 사실 그 국민연금을 이제 책임져야 되거든요. 또 구조개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청렴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 본인 자녀들이 또 다른 비상장 주식을 또 샀어요.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데 보통 고위 공무원들은 비상장 주식을 잘 사지를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샀을 경우에 이게 뭐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문제도 있고 이게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자녀들만 부여받는다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상장 주식을 샀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인생들 참 전문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질병관리청장을 3년간 했는데 이때 부부가 쓴 돈이 월 평균 55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진짜 놀라웠어요. 맞아요. 네. 그게 좀 너무 이상해요. 연- 55만 원이면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없는 돈인데 월 55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했지라고 하니까 뭔가 그 남편분의 투기적인 거래 성향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정은경 후보자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2022년에 카드 사용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카드 사용액이 11만 원. 이 카드를 그 버스 이것만 해도 저거 이상도 나올 텐데. 그런 것보다 법인카드를 주로 썼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설명 안 되는 돈이 뭔가 있는 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뭐 현금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카드가 됐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이상하고. 강선우 장관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강선우 장관도 남편분이 그 로펌에서 연 소득을 한 5억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액 다 빼고도 그럼 돈이 좀 꽤 남은 걸로 아는데 재산 신고한 거 딱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는 이 두 장면이 되게 대비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변호사고 강선우 후보자도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두 부부의 합산 소득이 30억 정도예요. 실제 재산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9,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명품 시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같이 불거졌잖아요. 자녀 뭐 치료비 문제로 뭐 해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수입하고 그 지출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